예상했던 1시간 30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10분 이어졌습니다. 자, 여야 반응 대비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 대통령의 불통, 독선, 오기 이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혹평을 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 이 4대 개혁 플러스 저출생 개혁 과제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개혁 과제를 의지를 실어서 소상히 설명했다. 또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도 엿보였다. 이렇게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은? 네, 저도 어제 다 그 모두 발언부터 쭉 봤는데요.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인 거죠. 네, 이 태평성대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은 딱 하나,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네. 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문제 없는 뭐 이렇게밖에 좀 해석이 좀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현실하고 이 인식이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달나라 대통령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는 달나라 정도에만 계셔도 다행이 아닐까.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디 목성쯤 가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상황이면 인터스텔라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 저는 데이터 전문가니까요. 대통령의 이 국정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한 것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또 그 필요한 시점이고요. 또 대통령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분명히 뭐 교육 그리고 노동 또 저출생 또 의료 또 연금 모두 중요한 또 정책이 됐고요.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4+1 개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이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당과의 공감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공감은 과연 이루어진 것인지 그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질문에도 뭔가 여당과 소통이 됐느냐 여당과 좀 의료개혁이나 이런 게 협의가 된 거냐 아무리 최종적인 정책 결정자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대통령의 위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위에는 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저는 공감이 우선이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를 뭐 월 두 번이라도 불러서 같이 좀 협의도 하고 의료 계획이 그렇다면 좀 그쪽으로도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제발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오판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밀리면 진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밀리면 진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걸 말씀드려야 될 게 결국은 이 중요한 내용 중에 지지율 상승 전략은 빠져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브리핑을 한 어제까지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어제 브리핑 하루도 포함이 됐습니다. 3일간 조사인데 긍정 23, 부정 66, 긍정이 23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한국갤럽 기준으로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지지율 하락이 빚어졌는데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 일본 관계, 외교, 인사, 김건희 여사 문제 이게 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해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발 대통령실에 한 번 더 제안드립니다. 메타 분석을 해서 2년 8개월이나 남은 대통령의 국정 임기가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대통령 지지율 10% 상승 전략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개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대통령의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 그 보수당의 지지 기반, 공무원이라는 지지 기반의 감소를 감내하는 개혁이었고, 보수에서 사실은 그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가장 또 숨은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연금 개혁 그거 안 했어야 맞나요? 근데 저는 그 공무원 연금 개혁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끌고 갔으면 뭐 지금 1,000조라고 하는데 1,000조 이상의 그런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나 인기와 개혁이라는 거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이제 하시는데, 저는 뭐 물론 이제 그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어떤 방향을 가고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뭐 그 때우기식이나 회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은 하지만, 저는 적어도 국가 원수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때로는 이제 뭐 불통이다, 독선이다라는 비판을 감내할지언정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최고 권력자가 자기가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보여줄 정도로 한번 헷갈리게 립 서비스를 해버리면 다시 그 상황을 방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처해 있는 그런 여론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총선에도 패배했고 지지율도 낮고, 그리고 언론 환경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본인이 나서야 되는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장기판에 체스판에 퀸처럼 이렇게 적절하게 움직여주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이제 그런 장기판의 말 퀸이나 뭐 나이트나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도 열심히 하되 당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언론 스피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뭐 비판의 지점 그런 거를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적어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 진정성은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황기 네. 부대변인, 일단 대통령이 어제 이제 4+1 개혁에서 가장 이제 무게를 실었던 게 국민연금 개혁이었던 것 네.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언론 뭐 신문 이런 데 보면 거의 이제 헤드라인으로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뭐 보험료 차등 인상이라든가 국민연금에서 국가 보장을 좀 명문화해서 청년 세대가 지금 가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 3원칙을 내세우고 했는데 이제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멈출 수 없다라고 이제 못을 딱 박았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의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국정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랑 너무 괴리가 크니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현장에 한번 가봐라. 내가 현장에 많이 갔는데 지금 비상 뭐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는 원래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응급실 상황은 사실 대한민국엔 응급 체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료 대란도 아니고 의료 붕괴 상황이거든요. 왜 그래서 지금 여러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대로 뭐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희 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분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 전에 응급실에 갔더니만은 뭐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뭐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던가,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밤에 다치셨는데 응급실 22곳을 돌아야 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은 뭐 이 병원 가도 지금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이렇게 안 된 상태로 무슨 개혁이 되겠는가라는 걱정이 일단 먼저 되더라고요. 근데 개혁을 할 때는 어쨌든 간에 고통을 비용으로 감내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비용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자기들,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의 지지율에도 좋지 않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 큰 위기 상황이 맞이할 텐데 걱정스러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너무 긴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솔직히 4대 개혁보다는 용산 개혁이 먼저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지율은 점점 떨어질 거다. 경제가 살아난다고 보는 것도 혼자 딴 나라 계신 것 같다. 이런 의견. 개혁의 고통이 따르면 대통령부터 겪으시길. 대통령이야 주치의가 있지만 2,000명 똥꼬집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반면 의료개혁의 저항은 당연한 거다. 윤 대통령 뚝심 있게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윤 대통령 솔직히 잘 하지야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력은 인정을 해주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이제 기자회견 일문일답 과정에서 이제 최상병 사건 수사가 뭐 잘 되고 있고 경찰에서 사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잖아요. 사단장에 대해서 뭐 토달기 어려운 수사 아니냐 이런 또 인식을 보여줬고요. 또 이 대통령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문회에서 실체가 다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회담과 관련해서는 영수회담해서 잘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냐. 그래서 뭐 사실상 그 생각이 없다고 한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총선 직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또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그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국정 브리핑에서 또 개혁 과제를 이야기하더라도 아까 원영섭 전 단장의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지지율에 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해고록을 쓸 때는 지지율이 제일 중요했었다. 그렇게 또 해고록에 또 강조를 합니다. 저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정말 지지율은 중요합니다. 왜 국민에게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상병 김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세 글자입니다. 무혐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하게 되거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적인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법적 접근은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평가를 법적으로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여론조사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야당의 비판, 언론에서의 지적 같은 게 있을 이유가 하등 없겠죠. 그냥 변호사분들 한 10명 모아놓고 법적인 평가 보고서를 매일 월 2차례 정도 받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반드시 대통령의 사라에 대해서 그것은 여론적인 평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여론에 집착한 것은 뭐냐면 결국 국민들의 평가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전광판 안 보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여론 지지율에 일일비하자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지지율을 챙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그 실시간 댓글에도 그렇고 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뭐 기자들이 이제 손을 들어서 지목을 해서 이제 발언 기회를 줬는데 MBC 기자에게 이제 질문 기회를 안 줬다 하는 부분이 좀 약간 논란이 됐었고요. 그런데 또 논란이 됐던 건 MBC가 이제 공영방송인데 대통령의 이거를 그 생방송 중계를 안 했습니다. 징계받았죠. 예,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우연입니까? 뭡니까 이게? 뭐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이런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은 다 사전에 얼마나 그 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점검을 많이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에서 다 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전에 다 누가 질문할 것까지 이렇게 다 정해고 질문 내용까지도 사전 리뷰 다 하고 뭐 실제로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고 또 뭐 생중계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 다 그런 건데 그게 제대로 뭐 이렇게 안 된 것처럼 마치 이렇게 비치고는 있으나 실제로는 다 각본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어제 그 특히 대통령 그 모두 발언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40분 동안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보통 누구의 연설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설령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내가 평상시에 비판 많이 하는 사람 연설이라도
한 40분쯤 듣다 보면 한두 귀절에서는 뭐 수긍이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 부분은 저 사람이 정말 진심이네 이런 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제가 사실 어제 굉장히 놀랐던 게 그 어느 대목에서도 진심이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4대 개혁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특히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대목에서는 적어도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거는 진짜 하고 싶은 모양이네. 진짜 저건 진심이네. 이런 게 느껴지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 참 희한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윤 대통령 뭐가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대통령 좀 뭐 벌써 3년 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래도 이건 내가 꼭 챙겨야 되겠어. 이런 게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게 없구나 이분은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행정 수도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지방 분권 얼마나 진심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대우나 4대강 사업 나름 굉장히 진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4대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플러스 원 뭐 저출생 대책까지 뭐 하겠다라고 하고 뭐 거창하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쭉 들은 느낌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쫙 흘러가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이분이 지금 뭐 속된 말로 개인적으로 꽂혀 있는 게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함께 해봤습니다.